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장 시원한 반등을 드디어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이 호실적에 대한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전기, 전자 업종에도 전반적으로 이 따뜻한 훈풍이 불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퍼클로버 X 공개와 함께 이 네이버는 장중에 23만 원까지 터치하려는 또 시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조금 좀 물량을 소화해내면서 6%대 강세에서 마쳤습니다. 네이버 관련주들도 오늘장 또 주가들 주목을 좀 받았었던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시장은 또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일정 변수 흐름 속에 또 어떤 종목을 잡아보면 좋을지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1시간 동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이데일리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으로도 시청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확실한 수익을 철저한 종목으로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삼일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주도주, 대장주 매매라고 하죠. 네, 그런 매매를 추구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매매하기에는 좋은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는 오늘 수익을 또 굉장히 크게 가져다 드렸었죠. 전일에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한 3시 부근에 사가지고 또 넘겨오신 분들은 상당히 또 큰 갭이 발생해서 큰 수익이 발생했을 거고요. 또 장중에 제가 이제 장 초반에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는 나인테크라는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종목 픽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또 2분 만에 한 7에서 8% 수익을 또 도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신규주들이 움직였었죠. 스마트 레이더라는 종목이 움직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로봇 관련해서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밀고 있는, 여기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이 380땡 기법으로 잡아드려가지고 아마 8에서 10%씩 각각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요. 또 제가 매치 포인트 지난주 토요일과 지난주 주중에 말씀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도 당연히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가 또 잡아드렸습니다. 이런 오늘 당일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제 손을 모두 다 거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급주 장세 아니면 수급이 정직하게 터지는 날에는 또 제가 하는 매매가 상당히 빛을 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소룡이라는 분이 10,000가지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보다 또 오직 한 가지의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이 굉장히 두렵다라고 말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모든 종목,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 그리고 모든 구간을 다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욕심쟁이 분들이죠. 네, 근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가장 자기가 잘하는 매매,
한 가지만 잘하셔도 이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장 주도주의 흐름을 추적하면서요. 유리한 구간을 찾는 것에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고 또 상당히 그런 거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도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0번 넘게 또 연습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당일날 가장 강했던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제 소통하면서 매매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좋은 기회 찾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증명해서 여러분들한테 와 정말 매매 잘하는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게끔 또 제가 준비해서 노란톡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4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1.28% 상승, 그리고 코스닥이 2.14% 상승을 했어요. 양 시장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제 8조대로 터졌었는데 오늘은 약 거의 10조 가까이 터졌습니다. 9조 9천억 원 정도 터졌었고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오늘 장 초반에 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5에서 6% 정도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1, 2% 정도 강세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오후장 들어서는 이제 네이버 점심장은 네이버가 이제 또 갑자기 또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또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대형주들이 눈에 띄는 하루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오후장 얘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피처엠이 또 급등을 해주면서 좀 약간 오랜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실제 좀 볼만한 종목이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시장이 계속 좋다라고 했을 때는 대형주들이 잘 움직이거든요. 그런 종목들 항상 체크해두고 지켜봐야겠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 12조 1000억 원 정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 몇 주 정도 이제 강세가 지속이 되었던 테마주 장세가 조금 약간 진정이 되는 흐름이었고요. 오히려 그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 키워드를 달고 있는 AI나 아니면은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는 이제 포스코 DX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DX가 지금 현재 신고가 부근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또 에코프로도 같이 함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2차 전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남아 있으니까 갈 때는 또 굉장히 무섭게 가잖아요. 그런 매매 준비를 또 항상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징 급등 종목을 한번 언급을 드릴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오늘 상가를 잡아드렸었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와 AI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람보르기니 기법 안에 들어오는 주봉선 람보르기니 기법 안에 들어온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실제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좀 강하게 닫았어요. 230억 이렇게 이제 상따 물량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뜻은 뭐 제가 아까 보였을 때는 이제 시간에서 좀 풀리긴 했는데 아마 내일 시장에서도 저는 좀 탑픽으로 이제 좀 주력으로 공략을 하게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제가 또 공략했던 퓨렉소라는 종목인데 의료 로봇 개발 업체로 이제 인공지능 훈풍이 이제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에 시총 1조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초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이 AI 수술 로봇 개발 협력 소식도 있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좀 주도주 후보군에 넣어놓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이제 방송 후반에 저의 탑픽 종목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노렌톡방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이 10,000가지 발차기를 각각 한 번 연습한 사람보다 더 무서울 것 같은데요. 정말 잘하는 종목으로 수익 내는 방법, 우리 해설위원님께 있다고 합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꼭 오늘만큼은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참여코드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QR 활용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도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똑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의 성적도 확인해 봐야겠죠. 올림픽 선수들 성적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포트폴리오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벤티지랩인데요. 104.87% 세 자릿수 수익률 기록한 선수입니다. 인벤티지랩 최고가 26,900원까지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주 오늘장에서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에코프로 2차 전지주죠. 14.45% 두 자릿수 수익률 또 강하게 올라왔고요. 한미 반도체 역시나 8월 18일 편입한 종목입니다. 9.52% 수익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 두 가지 또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수혜주 그리고 AI 신약 개발 관련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30% 가까운 수익률 잘 잡아주셨네요. 네, 앞서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이 잘하는 한 가지 종목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오늘의 금메달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네, 일단 저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총 4종목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여기에는 이제 안 들어있지만 약 12%에서 13% 정도 또 굉장히 좀 순항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랑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마지막이 유진로봇이었는데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한 5에서 한 7% 정도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출연하는 방송들에 나와서 그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상당히 다 잘 갔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에코프로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이제 금메달로 이제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거래를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거래를 안 했지만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두고 있고 또 이 종목이 갈 때는 무조건 제가 또 제 눈에 포착이 되고 또 공략하는 방법을 또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략하는 당일에는 무조건 제가 또 공략을 할 겁니다. 어쨌든 8월 17일 날 이제 편입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또 괜찮은 14%가 넘는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인데 사실 이 종목이 참 할 말이 많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매일 수익을 주는 종목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동메달이라고 이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4.45% 상승을 했고요. 에코프로를 이제 또 제가 장중에 매매를 했었거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네, 그래서 에코프로는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전략이 어떤 거였죠? 제가 이 저점들 있죠?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결국 추세가 저점이 올라가고 이제 고점은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은 주가가 수렴이 되고 있구나. 수렴이 된다는 뜻은 주가가 이제 결국에 방향성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방향성이 이제 충분히 쉬었을 때는 이제 방향성 위든 아래든 나오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지금 수렴 구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세가 나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려면 결국에는 이전에 이 꼬리 매물대를 뚫어야 드디어 가는구나라고 인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수렴 안에서도 저는 충분히 변동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종목이. 뭐 사실 1, 2%밖에 안 나온다. 뭐 삼성전자처럼 1, 2%밖에 안 나온다 당일에. 그러면 당연히 공략을 안 하겠지만 이 종목이 그래도 당일에 뭐 적게는 5%, 많게는 뭐 10% 정도까지도 당일에 충분히 수익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략을 했었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 수렴 구간 안에서 이제 하단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은 거죠. 지지받은 캔들을 보고 나서 이 되돌림 주는 흐름에 있어서 공략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한 3거래일 만에 15%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로부터는 15% 정도가량 수익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지난주였을 거예요. 이번 주에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에코프로의 3분봉인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모아갔습니다. 상당히 예전에는 여기가 저가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간 차트를 보면 저가인데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온 상태에서 보면은 저기 고가로 보여질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고 나면 이게 저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여기 있으면 예전 지나고 나면 여기가 저점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살 때는 여기 왜 이렇게 또 높은 데서 높은 데서 말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로 12%가 갔습니다. 네,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12%.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네, 하루 이틀 만에 12%. 그것도 이 큰 대형주 안에서 코스닥 시총 1등에서 이렇게 12% 수익을 기록을 했었고요. 다만 여기서는 제가 이제 수수료 손절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돌파하는 흐름에 매수했다가 여기서 또 안 가겠는 흐름에 매도. 그러니까 실제 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게 2월 달부터 에코프로는 제가 16만 원대부터 160만 원까지 실제 100번이 넘게 공략을 했다. 근데 100번이 다 수익은 아니에요. 손절한 적도 있고 또 수익 본 날이 훨씬 많죠. 수익을 제가 한 70에서 80번 정도 봤다라고 하면은 손실인 날도 한 20번 정도는 돼요. 아니면 20번 중에서도 본절로 나온 거래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런 큰 선도주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잔잔바리로 좀 안전하게 생긴 종목들 있죠. 그런 데서 노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좀 강한 종목들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어떤 그런 트레이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갭이 띄워졌어요. 제가 어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저는 한미반도체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갭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당장은 9.10% 정도가 안 되는 수익이지만 어쨌든 저는 그 안에서 한 3번 정도의 거래를 했어요. 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한미반도체 최근 이제 3분봉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날짜가 보시면은 이제 21일 그리고 이날이 23일 이날이 또 아마 오늘일 거예요. 오늘이랑 어제일 건데 자, 보시면은 이 구간 3분봉에서 여기서 매수를 잡아가지고 매도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매도했었고 또 이 구간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네, 종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종가로 매수를 해서 아마 그럼 평단이 여기서 한 번 잡고 여기서 한 번 잡고 네, 여기서 절반 팔고 그러면은 평단이 한 이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한 10% 정도 가량 또 한미반도체 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냈었죠. 자,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또 엔비디아가 올랐잖아요. 한 장중에는 3% 그리고 시간으로 한 6%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서 또 갭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6% 수익이 기록을 했는데 근데 제가 노란톡방에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이 한미반도체를 거의 다 대부분 한 6만 원 위에서 공략을 하시더라고요. 6만 원에서 6만 1천 원 정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올랐다라는 건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오늘 가겠지. 예를 들자면 윤사무엘 이 사람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와가지고 이 종목 람보르기니라고 얘기해가지고 6만 원대에서 진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입을 하는데 항상 물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원래 좀 까다롭습니다. 네. 이게 에코프로랑 완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가는 날은 확실하게 가는데 안 가는 날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물리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손절하면은 또 다음 날 아니면 다다음 날 갭이 또 발생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열받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를 엇박자를 타면 안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엇박자를 지금 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엇박자를 안 타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네, 저한테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렇게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어요. 저점에 모아서 슈팅점에 팔고 비중 조절하는 거죠. 결국에 이 종목이 가는 날은 저는 무조건 잡습니다. 네, 왜? 어떤 시그널이 있거든요. 한미반도체가 가는 날에는 어떤 시그널을 무조건 줘요. 그러면은 그때 비중을 확 실어가지고 그때 수익 내고 또 천천히 이제 움직이면은 다시 또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업앤다운 방식으로. 네, 이렇게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저는 세 차례가량 수익 실현을 했다.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계속해서 지켜볼 겁니다.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아직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인벤티지 랩이고요.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에서 나왔던 뉴스가 뭐가 있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비만 치료제랑 이제 당뇨 치료제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인벤티지 랩이 시간에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한 마이너스 1% 이제 좀 밀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다가 또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셀트리온 쪽에서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가 이제 트렌드라는 걸 인지했구나, 셀트리온 쪽에서도.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또 3사 합병 이슈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도 봐야겠지만 어쨌든 현재 그 바이오군에서는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또 다른 큐리옥스 바이오라든지 그런 게 주도주에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 27일 날 투자 올림픽 종목으로 편입을 했었고 8월 3일 날 또 매치 포인트, 그다음에 8월 11일 날 투자 올림픽에 또 올림픽 종목으로 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 아마 그때 이후로도 한 13에서 한 13% 정도는 급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음봉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랐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100% 이상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 이번 주에 105%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사실 이 중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구간이 매매하기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저한테는 되게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뭐 짧게는 3에서 5%, 또 많게는 5에서 7%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는 매매를 하고 있고 실제 여기서 저는 종가 베팅을 했었고 여기서 다 팔고 나왔었고 또 여기서 또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3, 4% 정도 수익을 줬어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제가 또 노란톡방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좀 핫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게 초전도체죠. 근데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략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상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상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따한 구간들은 보면은 상당히 잘 안 와요. 제가 상따한 라인에요. 거의 손실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구간에서 버텼다라고 하면 물론 여기서 파는 게 맞죠. 여기서 파는 게 맞지만 그래도 버텼다라고 하면은 약 240% 정도 수익을 또 드렸던 종목이고 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또 상따합니다. 제가 항상 여기 방송에 나서도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파동과 두 번째 파동에서는 공격적으로 하셔도 된다. 근데 세 번째 파동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진다.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30% 맞을 생각하고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1차 파동에서는 이때는 추정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고 좀 안전한 파동이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수익 내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렸을 때, 장중에 눌렸을 때 이렇게 저점 매수, 그다음에 돌파 매수. 자, 그래서 3번 정도 가량을 그 당일에만 이게 이 신성 델타테크의 1분봉 차트거든요. 네, 당일에만 3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잡아드려가지고 또 이게 또 상한가를 박혔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당일 데이 트레이딩, 오늘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큐렉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인테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에 급등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 손을 다 거쳐갔어요. 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한가 따라잡기 아니면은 뭐 상한가 다음 날 매매 뭐 다양하게 저는 다 구사를 하고 있고 그거를 뭐 한 매매 어떤 매매다라고 좀 규정 짓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원사이클 매매다라고 저는 규정을 짓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양봉일 때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음봉일 때도 수익을 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깨우침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꼭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또 트렌드에 맞는 매매 전략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윤삼일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을 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박스 작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스캔하셔서 7777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가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유료 문자 100원, 문자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셔도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또 종목 이야기도 함께 좀 들어봤는데요. 과연 이 주력 매매 기법도 어떤 기법일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추세 매매가 주력 전략이신 만큼 어떻게 좀 땡 잡아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리 해설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제가 지금 리뷰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네, 그 뜻은 저는
계속해서 고가와 저가를 높이는 종목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아한다라는 뜻에서 추세 매매를 굉장히 즐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매매에 있어서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할 텐데, 근데 저는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 전 세계의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어떤 트렌드에 부합한 종목인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중심인 기업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실적까지도 모멘텀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종목이 오늘 이번 해에는 이제 에코프로였죠. 네, 이 모든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에코프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제가 뭐 100번 넘게 뭐 공략을 했던 거고, 하지만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완전 빠져 있죠. 네, 사실 그리고 산업의 변화도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두 번 이렇게 1차, 2차 파동에서만 상따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딱히 뭐 여러분들은 뭐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따라 붙을지언정 저는 안 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인데, 수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재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재료의 크기를 판단하는 게 수급이에요. 결국에 이 재료가 만약에 좋은 거다라고 하면은 수급이 세게 들어오고 있죠. 그게 돈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거래 대금으로 장중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거래 대금이 세다. 그 뜻은 뭐냐면은 결국에 스마트머니들이 이 종목을 아니면 이 회사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런 근거가 이제 수급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차트를 보는 건데, 차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타점을 잡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적절한 타점.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지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거의 타점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갔다가 파동을 주면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내가 위에서 사고 밑에 떨어지면은 뭐 한 3% 빠지면은 팔고, 그러면 타점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결국에 좋은 종목을 어떤 타점에 잡는가,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00번가량 이렇게 매수를 했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추세 매매의 본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 섹터 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자, 이 종목이 1등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이게 아마 한 달 전일 텐데 포스코홀딩스가 1등,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1등, 2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2등, 1등에서 한 5등까지만 거래를 하시면 돼요. 다른 종목들 다 제쳐두고 1등에서 5등권에 있는 종목들만 찾아가지고 그 종목을 거래를 하시면은 상당히 확률 높은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그래서 저는 38광땡 기법에 있어서 핵심 비기는 38선 위 형성 시의 매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38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38선은 피보나치 레벨의 38.2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가장 강한 주도주 종목들은 제가 보니까 이 38선을 깨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38선을 깨면 그 종목은 주도주가 아닌 거예요. 38선 위에 있을 때만 주도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보시면 뭐 나인테크라든지 아니면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38선 위에 있었거든요. 그 종목들과는 큐렉스는 뭐 마찬가지로 당연히 똑같고요. 그다음에 추세지표 YSL 밴드 우상향, 이거를 전 중요시 보는데 추세지표예요. 결국에 추세는 뭐냐면은 저점과 고점을 올리느냐, 저점과 고점을 낮추느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좋다라는 거는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면은 추세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지표를 눈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제가 제 앞자 윤사무엘을 따서 YSL 밴드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삼봉에 있어서 최소 40억 이상이 몇 번을 터져야 돼요. 한 번만 터져서는 안 됩니다. 몇 번 터져야 여러분들이 진입 근거로서 삼을 수가 있는데, 오늘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8번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매매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상승 장악형 캔들을 좀 중요시 보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STX 같은 경우에는 8월 21일 날 이제 종가 베팅을 했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샀어요. 근데 제가 이 38광땡 기법 안에 들어오는 타점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진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한 15%, 18% 정도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상한가 가기 전에 일부 챙겼고요. 그 다음 날에 또 일부 챙겼습니다. 분할로 챙기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큐렉소를 당일 단타로 이제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보시면은 이 YSL 밴드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이 빨간색은 이제 38
38선이에요. 피보나치 레벨의 38점이. 그리고 나서 21선 위에서 상승장악형 캔들이 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네, 이 종목이 당일날 8에서 10% 정도. 이게 고가가 아니에요. 아마 25,000원 이상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26,000원까지 올라갔을 텐데 그랬을 때 수익이 이 높은 구간에서도 수익이 당일날 8에서 10% 정도 권을 준다. 이런 매매법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자리.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공략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기법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USB나 아니면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신청하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 수급주 장세에는 이 기법이 정말 잘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랑 포스코 DX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마 조만간 그러면 수급주 장세가 또 올 수 있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을 꼭 배워서 여러분들이 높다라고 해서 공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기법을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뭐 많게는 8번, 뭐 적게는 뭐 3번 이렇게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법이 되지 않을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돈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돈이 집중된 섹터를 여러분들께서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처럼 이 수급주 장세에서 상당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38 광땡 기법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USB를 통해 또 공부하실 수 있는 밑거름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USB 라고 쳐주시면은 저희가 또 선물처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7777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됐던 섹터도 함께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네이버 AI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지난주 내내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강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네이버라는 이 대형주를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내 1위 포털 서비스 기반으로 이제 광고나 쇼핑, 디지털 간편 결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죠.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주 네이버 AI 관련주로는 이제 네이버, 알체라, 뭐 폴라리스 오피스, 오브젠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 삼성 관련해서는 뭐 솔트룩스가 움직이고 있고 뭐 셀바스 AI나 코난 테크놀로지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데 일단은 네이버란 키워드를 달고 있는 기업들은 우선순위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 공개 당일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뭐 특별히 선반영 없이 당일 부각된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선반영되었다 이런 거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이 네이버 AI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오늘 24일 네이버의 기술 방향성과 사업 전략을 공유하는 행사 단 23을 이제 개최를 했는데요. 생성형 AI 하이클로버 X와 이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버 X 그리고 생성형 AI 서비스 Q를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에는 챗GPT로 시작된 빅테크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이 빅테크 두 사의 전쟁, AI 전쟁이 국내 AI 대전에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지난 2년 동안 네이버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제 주력을 했었고 오늘 하이클로버 X를 이제 공개하면서 대반격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더 확장된 AI 생태계를 이제 조성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공개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참여자를 위한 사전 안내서가 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와 함께 이 네이버 AI 관련주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고 가실 텐데 저는 아직까지 네이버를 공략을 하고 있진 않아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죠. 이 구간이 이제 박스권인데 만약에라도 내일 양봉이 이렇게 뜬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공략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일부터는 만약에 이 구간 이 박스권을 뚫어내는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그때부터 이제 좀 저도 슬슬 트레이딩 대상으로 지켜볼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란 종목입니다.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AI 네이버가 챗 GPT 대비 6,500배에 달하는 이 한국어 학습을 수행한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를 했거든요.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챗 GPT가 지금 시장 그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오는 효과만큼이나 큰
게임 체인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6,500배가 달하는 한국어 학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내가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이버나 하이퍼클로버 X가 한국어에 최적화된 국산 대형어 모델, 언어 모델이라는 점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보다 이제 강점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버 X를 적용을 해서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가 맞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됐을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로 AI에 대한 성장성을 다시 한 번 더 입증을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어닝 완전 대박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래서 국내에선 네이버가 이미 수년간 AI 검색으로 체질 변화에 나서 왔었고, 네이버가 AI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결정하면서 이 국내 기술력으로도 이제 개발된 최초의 초거대 AI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차트를 잠깐 보고 가실 텐데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 보시면은 자 여기죠. 네. 자,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물론 상한가를 좀 풀렸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내일 장 초반에는 무조건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자, 이런 저점과 이런 저점들 그리고 이 저점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고점에 붙여놨을 때는 자, 여기 어떤 이 서울시 여기가 이제 서울시 안에서 놀던 주가가 서울시가 이렇게 힘들게 놀던 주가가 돌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고속도로 람보르기니가 나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가 지지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네, 또 이틀 뒤에 상한가를 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정말 천장을 뚫어내고,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점이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높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무서워하면 안 돼요. 천장을 뚫었으면 그 다음 천장까지 간다. 이게 주가의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 저와 함께 이 네이버 AI 관련주들 흐름 같이 보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강했던 AI 관련주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이버와 폴라리스 오피스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섹터 바로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여겨봐야 됐던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일까요? 네, 일단 비매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어서 2차 전지를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에코프로도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여러분들 포트 안에 뭐 있든 아니면 없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 대장은 포스코 홀딩스잖아요. 예, 물론 포스코 퓨처엠이 예전에 이제 강했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더 이제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뭐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2차 전지에 대한 하락 배팅 ETF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너희들도 이제 하락 배팅 좀 해라 이런 소리인데,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결국에는 이런 종목 이 대형주들의 이제 개인 수급이 엄청 붙으면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결국에 개인들이 주도하는 싸움인가 아니면은 기관들이 찍어내리는 싸움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들이 또 이번에 이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글로벌 시장에 이제 선점하고자 전략을 수립을 했었죠. 7월 달에. 네, 그러면서 포스코 그룹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62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의 목표가 이제 41조 원이었는데 그 21조 원 결국에 50% 이상 상향을 시켜버린 높은 수치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 이 밸류데이에서 이제 밝힌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 그룹이 배터리 원료부터 핵심 소재까지 완전한 이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철강 회사였지만 앞으로 우리는 2차 전지에 이제 더욱 더 많이 힘을 쓸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반영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철강에 있어서 밸류를 받았었지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밸류를 받았을 때는 이 종목은 뭐 많이 왔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더 높이 올라갈 룸이 충분히 남았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포스코홀딩스를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에 크게 저는 많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21선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이제 차트가 조금은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갭 구간을 좀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빨리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또 조만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세는 좀 상방으로 이탈되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홀딩스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내일부터 포스코홀딩스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QR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종목이에요. DENT라는 종목인데요. 네, 일단 보시면은 이제 세계 유일의 2차 전지 양극 레이징 노칭 장비 업체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친 공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극 공정을 마친 이제 극판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잘라내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저도 어려운 단어는 저도 잘 몰라요. 결국에는 양극 레이징 노친 장비 세계 유일이다. 이런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만약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양극재 관련 장비주였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올해만 이제 매출액이 150%가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실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흑자 전환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좀 눈여겨 보는 게 장비주들 중에서 퍼포먼스가 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좋았어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윤성 FNC라는 종목이 신규주로 해가지고 상당히 잘 갔었는데 한 두 번째 정도로 이제 등락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 양극 노칭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이 DENT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이제 북미 2차 전지 제조사들의 이제 신규 수주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향 장비 납품 레퍼런스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 우위에 기반한 독점 공급으로 대규모 수주가 또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서 2023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급성장하는 기업으로 현재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상반기 양극재 관련해서 이제 에코프로나 아니면 포스코 관련주들, 포스코 퓨처엠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또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퍼포먼스가 이제 뭐 10배거라는 수식이 이제 붙게 되었죠. 근데 그 흐름 뒤에는 또 윤성 FNC라든지 뭐 PNT, 하나기술 같은 기술력이 있는 2차 전지 장비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2차 전지는 폭발적으로 전 성장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DNT의 차트를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월봉 관점에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월봉 관점에서 보시면은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있었죠. 네, 이런 저점과 저점 두 개의 저점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고점들을 이제 상장 시초가에 가져다 붙이면은 이 종목의 추세가 지금 밖으로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약간 람보르기니의 끼가 지금 보인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만약에 지지를 받게 되면은 한 번 정도는 다시 위로 향할 확률이 높은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람보르기니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다 공략하는 건 아니에요. 이 종목은 거래량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말했던 거래 대금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차트적인 위치는 상당히 완벽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로그는 금상 이게 다예요. DNT의 월봉 추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권에는 두고 항상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좋아요. 3,000원부터 41,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배거의 종목이지만 자, 이런 구간들을 돌파했을 때는 또 새로운 추세를 또 기대해봐도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와 함께 2차 전지 관련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QR 찍고 노란톡방 꼭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금메달 종목으로 또 에코프로 짚어주셨는데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2차 전지 종목을 공략해보고 싶다. 혹은 이 람보르기니의 끼가 보이는 종목 DENT를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중 대응 전략 QR코드 찍고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챙겨가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로도 샵 3772번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의 올림픽 선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오늘은 윤사무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높이 뛸 종목 바로 여쭤볼게요.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올림픽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닛이라는 종목을 지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결국에 시장은 AI가 핵심 키워드거든요. 엔비디아와 AI, 그리고 뭐 네이버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이버, 엔비디아, AI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시각적 한계를 보완하는 판독 보조 AI 솔루션을 개발해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암 진단 관련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와 암 치료 관련 이미징 바이오마커 솔루션인 루닛 스코프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의료 AI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또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몇 보여요. 지금 뷰노라든지 그다음에 어제 이제 제가 또 상한가를 잡아드렸던 디알텍 그리고 파로사이어바이오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죠. 그다음에 뭐 딥노이드, 그다음에 오늘도 급등을 한 큐렉소 다 의료 AI라는 키워드에 묶여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AI 의료 섹터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 아니라 시장의 성장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오늘 나왔던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나왔는데 챗 GPT보다 똑똑하대요. 네, 루닛의 AI 플랫폼 개발로 암 종목 시대 연다. 기자분이 기사를 기가 막히게 짓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 이제 10년 뒤에 매출을 뭐 1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을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만 띄우면 AI가 알아서 진단을 한대요. 그래서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만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나왔던 뉴스가 2천억 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주요 경영진이 100% 참여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도 어떻게 보면 많은 초보분들이 항상 유상증자 나오면 이제 두드려 맞으니까 사실. 근데 그것도 하락 추세일 때는 이제 많이 두드려 맞는데 근데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에서는 오히려 또 호재로도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무상증자도 함께 진행 예정이고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 같은 경우에는 R&D 연구개발 그리고 R&D를 좀 강화를 해가지고 제품을 고도화하겠다. 그리고 차세대 신제품 개발 그리고 글로벌 진출 확장에 쓰일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좋은 데 쓰여질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400%가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상장한 신규주였는데 4만 원대부터 20만 원까지 급등했으니까 거의 한 500% 급등을 했네요. 네, 500% 급등을 한 종목이고 그다음에 일봉상 61선 지지가 지금 현재 되고 있죠. 네,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 잉태형 캔들 나왔었고 잉태형 여기서 상승 장격. 사실 저는 루닛을 째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째리려고 했었냐면은 12만 5천 원 정도 오면은 저는 무조건 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여기서 61선 지지를 또 봤네요. 제가 예전에 이소페타시스의 이제 그 종목을 이제 매치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게 자, 시장을 선도를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1선, 61선, 뭐 121선에서 좀 정직하게 반등을 오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61선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뭐 12만 5천 원까지 내려오면 좋은데 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은 조금 비중 줄이고 12만 5천 원에서 매수 받고 이러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면은 또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5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 이 핵심 레벨만 여러분들이 좀 두 가지 레벨만 기억해 놓고 매수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이제 20만 원이잖아요. 네, 전고점 부근이나 아니면은 뭐 난 좀 짧게 보겠다 그러면은 전고점과 이 저점의 이제 중간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네,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중기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0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루닛 흐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고요. AI가 지금 현재 시장에선 핵심 키워드다. 물론 2차 전지도 있지만 AI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잠재력이 높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예전에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AI에서도 가장 먼저 발전하게 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런 종목이 또 부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QR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높이 뛸 종목 루닛 짚어주셨습니다. 의료 AI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매수가는 15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0만 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7777 혹은 문자로 샵 3772번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해설위원님과는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또 바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거래일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